안녕하세요. 본지풍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6세기 초에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선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선종은 진여 정법의 세계가 현재 세속적인 언어와 문자 그 사유책의 형식 논리적 틀 안에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팔만 대장경 외에 교외에 그 별도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로 전해 줄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진여 불법의 세계가 어떻게 전수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심심상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스승과 제자가 사이에 스승이 제자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인쇄하듯이 바로 찍어주듯이 그렇게 전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심심상인을 광명대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은 처음 출발할 때 조사선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자신의 의발을 제자에게 전수하는 식으로 심신상인으로 법을 전수했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서 직접 전수를 하는 거니까 이 조사가 스승이 되는 조사가 새로운 스승의 그 역할을 할 제자에게 바로 심심상인으로 전수한다.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의 제1대 조사가 바로 달마대사고 6대 조사가 바로 육조해능인데 육조해능으로부터 수많은 분파가 나오면서 선종이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 5가 7종으로 번창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임재종 계열이 바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우리 한국의 선종불교, 선불교의 그 기반을 놓게 되는 것이죠. 선종에서는 이와 같이 심심상인으로 법을 전수를 할 때에 우리가 견성성불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견성하면 바로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있는 이 순간에 바로 일초직입 열애지. 그래서 바로 어떤 단계별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법의 세계, 진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노하면은 바로 견성화해서 성불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치를 설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단계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도노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지. 도노 견성하고 또 점차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한다. 그러니까 견성한 뒤에 점차적으로 수행해서 또 성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노하면 바로 견성하는 것이고 견성하면 바로 그냥 성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도노 점수론자들에 있어서 그것은 도노 점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도노는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도노는 도노가 아니고 그것은 해오다라고 하는 거죠. 도노는 바로 그 있는 자리에서 바로 일초직입 열애지하는 상태인데 해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법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지혜를 증장을 시켜서 불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수행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도노와 점수는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도노 점수는 사실은 해오 점수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현교와 밀교 두 가지 분야 외에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유, 수행적 개념이 도입이 된 건데요. 보통 현교에서 주장하는 거는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해서 뭐 육바라밀 수행으로 우리가 성불하기까지 약 3아승기 백겁이 걸린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밀교에서는 제가 밀교 강좌를 계속 했잖아요. 이것은 무상유가 딴따라 수행법을 유가 딴따라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즉신성불하는 것이다. 바로 당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바로 즉신성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선종은 또 이 둘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는 도노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가 그동안에 불교 강좌를 계속 해왔지만은 저 역시 도노돈수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노돈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불교적인 그 사유 개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방편적으로 설명하면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주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종은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양자역학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이치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1초직입열애지 바로 단번에 초월해서 바로 열애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 불지로 들어간다 라고 할 때 요 열애지는 어느 곳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열애지, 1초직입 열애지는 바로 대우주, 바로 이 일진법계, 바로 이 일진법계가 생성될 때 그 태초의 우주 창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우주의 여명기가 해당되는 막 시간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열애지라고 하는, 열애의 땅이라고,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그 우주가 창조돼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전개가 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을 역행해서 다시 시작된 그 지점, 그것을 원시반본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점, 그 근본이 되는 바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원시반본한다, 반본환원한다, 또는 회귀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지점이냐,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은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우주 창조가 이제 빅뱅으로 일어나게 돼. 빅뱅이 일어날 때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양자장의 바다가 있었다는 거죠. 양자장의 바다. 양자장이라고 하는데 퀀텀 필드 또는 퀀텀, 그 퀀텀이라는 게 이제 양자라는 뜻입니다. 그 양자장에 바다가 있었는데 이 바다는 파도를 치고 있잖아요.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자 요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플럭체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에 바로 빛과 중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중력이 동시 쌍생성한다는,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에 상응하는 중력 에너지가 반대쪽으로 전개가 되면서 동시 쌍생성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적용하면 빛이 생성될 때 중력이 동시에 생성된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 동시에 쌍생성을 해요. 그러면 요 빛이 빛 알갱이 요때 빛 알갱이 빛을 바로 광량자라고 하는데요. 자, 알갱이 빛 광량자 알갱이가 우주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주 씨앗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력은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바로 성공 상태는 성공, 그다음에 공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력, 그다음에 거기에 우주 씨앗, 이것이 동시에 생성이 되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폭발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 공으로부터 끊임없는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플라즈마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빛의 알갱이들이 막 엉키고 설키면서 물질을 구성해 나갈 때 물질의 형태를 잡히지 않는 이 플라즈마가 발생한 이 상태를 카오스 상태라고 합니다. 카오스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카오스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질서 구조가 없는 거죠. 카오스 상태에서 플라즈마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여기서 뭐 그 원자핵과 전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질서 있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물질적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외부에서 볼 때는 요런 상태를 그 외부에서 관찰해서 볼 때는 상태는 아주 검고 검다는 거예요. 그것을 현연하다라고 하는 현연한 상태. 그런데 이 현연한 상태는 그 안에 플라즈마가 카오스 상태로 엄청난 에너지가 고에너지가 집적이 돼 가지고 그 이글거리는 상태라는 거죠. 고에너지가. 그러다가 여기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순간 폭발이 일어난다. 한순간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포집되면서 중성이 되면서 그것이 물질 구조가 형성되면서 빛이 방출해 나간다는, 빛이 그때서야,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아주 시꺼먼 현연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빛이 쫙 뻗어 나오는 거예요. 물질 구조가 형성합니다. 빛이 우주로 방출된다. 우주로 방출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때의 빛을 가리켜서 이것을 태초의 빛이 방출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때가 물질 구조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질 구조가 형성되는 걸 뜻하네. 형성되기 직전, 바로 직전이 빛이 막 우주로 방출하는 바로 그 태초의 빛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여명기, 이걸 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명. 그러니까 새벽과 같은 거죠. 새벽의 빛처럼 여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요 지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지점이 바로 열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태초의 땅, 바로 여기로 돌아간다. 여기로 원시 반본한다 이런 겁니다. 이때 이 태초의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태초의 빛을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물질 자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 막 생성되면서 나오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태초의 빛은 흠 하나 없는 아주 청정한 영혼의 빛이라는, 영혼의 태양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태양빛, 흠 하나 없는 청정한 영혼의 태양빛이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합니다.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태양의 빛이 방출이 돼 나오고 있다. 이 빛이, 그런데 이 빛이 우주로 뻗어나가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 빛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태초의 빛이 지금도 우주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지금 깔려 있어서 계속 그 빛이 파동치고 있어요. 태초의 빛이 파동치고 있다. 이거를 이제는 이것이 바로 우주 빅뱅설이라고 하는, 우주의 그 빅뱅설, 보통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결합이 되면서 우주 창조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창조 과정에서의 빅뱅, 그것을 빅뱅 또는 인플레이션 빅뱅론이라고 하는데, 우주 창조론, 우리 오늘날 과학계에서 거의 공인된 우주 창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빅뱅설이.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것을, 이 태초의 빛이 지금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이것을 검측을 했다고 하는 거다. 과학적으로 검측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 유명한 분이 그게 이제는 펜지어스 윌슨이라는 윌슨이라는 두 양반이 우주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 배경에, 지금 모든 우주의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그 태초의 빛을 검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빅뱅의 증거물이다라는, 빅뱅의 증거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태초의 물질적 구조가 형성되면서 우주로 방출할 때 그 태초의 빛, 그러니까 이게 빅뱅이 일어났을 때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 빅뱅의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빅뱅으로 형성됐다는 증거물을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함으로써 그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그거예요. 지금도 여러 개의 그 우주 망원경이 지금 지구 바깥으로 날려보내 가지고, 지구 바깥에서 주로 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 연구를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검측을 해 가지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 거의 동질하다라고, 균일하게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균일하게 깔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론과 또 연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태초의 빛이 우주로 방출을 할 때 그 태초의 빛은 처음 창조할 때잖아요. 처음 창조하는 거니까 처음 창조가 돼가지고 처음 물질로 구성이 돼서 창조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질 창조 직전 요 상태를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생. 그래서 무생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할 때 무생이라는 건 뭐 아직 생하지 않았다, 아직 우주가 태어나기 전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심이라는, 또는 무심이, 이 상태가 무심 상태. 왜? 우주 구조가 아직 형성이 돼서 물질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어떤 코스모스적인 어떤 그런 질서 구조로 나가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잖아. 일체 유심조니까 우리가 일체 유심조에서 심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창조한다. 그런데 마음이 창조하는데 마음이 없어. 아직 마음이 그러니까 이 창조된 게 없다는 거는 마음이 없다는 게, 창조되기 직전의 마음, 그러니까 창조되기 직전의 마음이 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창조되기 직전의 마음, 태초의 빛이 막 나올 때 그 마음, 무생, 이걸 무생법인, 또 이렇게 보내, 무생법인. 무생법인은 요런 상태는 뭐예요? 아무런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번뇌망상이라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태초의 마음, 태초의 빛, 물질이 형상으로 구조가 안 나왔을 때, 마야 환영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일진법계도 일종의 마야 환영세계란 말이에요. 그 마야 환영세계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 그 상태, 그냥 막 창조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 빛의 상태라고 하는 이터널 션샤인이다. 요 태초의 빛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태초의 상태로 반본환원한다, 원시 반본한다, 회귀한다 그런 겁니다. 바로 요 자리로 바로 일초직임 열애지 바로 들어간다. 자, 바로 들어가면 뭐겠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바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상태는 뭐예요? 우주 창조되기 직전의 마음 상태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주를 창조하기 직전의 마음의 그 상태, 그 깨끗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재창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우주를 재창조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현재의 일진법계가 창조되기 직전에 그 마음 상태, 빛의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갈 때 요때가 바로 우주를 재창조할 수 있는 요 상태에 여러분들이 일치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우주를 재창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돌아간다. 항상 요 상태로 항상. 그러니까 지금 선종에서 추구하는 거는 바로 요와 같은 상태에 항상 머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항상 머무른다. 이런 상태에 항상 머무를 수 있다면은 항상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있다네. 항상 새로운 창조. 그러면 항상 새로운 창조 머무른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상태에 요런 것이 바로 일초직임 열애지의 그 열애의 땅이 바로 요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인류 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류 원리. 자, 이 우주는 누가 창조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창조를 했느냐? 여기서 분명히 그 마음이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창조했다.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이 창조했다고 선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창조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이런 거죠. 자, 유명한 말이죠. 마음과 부처와 급 중생은 무차별, 세계는 무차별이다. 차별이 없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런 뜻은 뭐예요? 부처가 창조한 세계는 부처의 세계고 중생이 창조한 세계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으로 창조한 세계는 부처의 세계고 중생의 마음으로 창조한 세계는 중생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으니까 부처가 곧 중생이에요. 그럼 이 세계를 창조한 거는 누가 창조한 거예요? 인간이 창조한 거다. 인간. 그걸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를 창조했다. 그럼 이 인간을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을 원형인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인간. 원형인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키타입 휴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맨카인드, 아키타입, 맨카인드 뭐 이래. 근데 이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원형인간이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원형인간의 마음으로 창조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셋 간의 차별이 없는 이 원형인간이 창조한 그 원형인간도 인류잖아요. 인류. 그래서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자체는 원형인간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인간의 마음으로 창조한 원형인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원형인간의 마음으로 창조한 원형인간 몸 자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면은 원형인간을 부처로 보면은 부처가 부처의 마음으로 창조한 부처의 몸이 되는 거고, 중생은 뭐예요? 중생의 마음으로 창조한 중생의 몸이 중생의 우주가 되는 거죠. 자, 오늘날 과학에서 그럼 이런 인류 원리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대전환이 뭡니까?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원래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는 뭐예요? 천동설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지동설은 인간이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천동설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인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오늘날 여러 그 양자 물리학자들이 지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 우주가 굉장히 미세 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미세 조정이 되어 있냐면은 마치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지도록, 존재를 위해서 창조되도록 설계된 것 같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마치 이 우주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창조되도록 설계된 것 같다. 그러니까 지적 설계설이죠. 지적 설계설인데 지적 존재의 그 설계. 근데 그게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창조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우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팩터만 조금만 틀려도 이런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런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적은 확률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창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스티븐 와인버그 같은 이런 과학자가 또 바로 인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주 강력한 인류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창조되도록 설계한 것 같다. 이 불가사의한 우주다라고 보면은 바로 인간이 창조했다. 그 답은 누가 알고 있어? 우리가 계속 주장하듯이 제가 부처가 부처의 마음으로 창조된 거는 부처의 세계고, 중생의 마음으로 창조된 건 중생의 세계야. 그럼 이 세계를 창조한 그 최초의 인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걸 원형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원형인간을 불교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형인간이 곧 비로자나불이다라고 하는. 대일열애, 즉 비로자나불이다. 바로 비로자나불이 바로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비로자나불이 바로 이것이 부처가 곧 사람이니까, 중생이니까 비로자나불이라는 원형인간이 이 우주를 창조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비로자나불과 그러면 이 원형인간과 우리와 같은 현재 살아가는 이 우리 인간, 나라는 인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거를 이제는 설명이 되면은 뭐 일초직임 열애지나 이 선종의 이치를 막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제 근원으로 또 돌아간다고 하는 거, 원시반복하고 반복환원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각이다. 다시 원래로 한 바퀴 원을 돌듯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지점은 원래 태초의 우주가 창조되기 직전,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꽉 차서 카오스 상태에서 막 코스모스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현연한 상태에서 빛이 터져 나오기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이 우주의 여명기인데 그 여명기로 돌아간다. 그때는 아주 순수하고 청정한 영혼의 빛의 상태라. 그 태초의 빛이 터져 나오는 그 빛이 지금도 우리 우주에 깔려 있다라고 그러죠. 우주 배경봇에 깔려 있고 그것이 검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우주는 마치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 같다. 그래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이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처라고 하면서 비로자라불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종이 보는 입장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